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촉의 차윤아입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거나 입주 공간이 필요할 때, 또 정부와 지자체의 R&D 사업을 입찰받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가장 많은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서울 시민이라면 바로 이곳, 서울경제진흥원을 찾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의 경제진흥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의 기업, 서울의 상품, 서울의 사람들까지 서울의 모든 비즈니스가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경제진흥원의 2025년 성과와 2026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양한 거를 정말 고민해요. 민간 기업보다 더 고민을 해서요.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더 앞서서 리드하는 역할을 해내는 조직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울경제진흥원이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서울에서 크던 작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아주 익숙한 중소기업 지원 기관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 중앙정부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잖아요. 그럼 중소벤처기업부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중소벤처기업을 도와주는 곳? 그렇죠. 서울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에 그런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에 중소기업 청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저희가 하는 일의 한 90%가 설명이 됩니다. 서울의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곳이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2025 서울콘이 지금 연말을 막 뜨겁게 달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서울경제진흥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궁금한데요. 서울에 있는 기업은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업종이 다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업종에 다 있는데 그 콘텐츠 기업도 있고 뭐 뷰티 기업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요. 서울콘이라는 행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렸을 때 만약에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아버지가 프랑스 출장 갔다 오실 경우에 네. 철이 엄마 이거 애 아빠가 사왔는데 프랑스 화장품이래 이렇게 하면서 선물을 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도시나 국가 브랜드가 민간 브랜드들의 활동에 반을 먹어준다면 그게 오히려 서울 경제를 또 되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 화장품을 샀던 애들이 나중에 한국의 전자제품을 사고 그렇게 네. 자란 애들이 한국의 자동차를 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돈 있다고 해서 한국의 자동차 딱 사고 나이 50, 60대 분들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소비층은 20대들입니다. 그런 20대들이나 그런 10대들한테 가장 잘 소구되는 방법은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을 추앙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은 훨씬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의 비용으로 효과는 100배, 1000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 문화가 곧 돈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죠. 이런 행사를 문화에 기획하게 대한 되신 영향력이 거예요. 결국은 개별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기저에 깔리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미 상관계수가 뭐 90%가 넘는다는 게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존의 방법과 좀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본 게 서울콘인데 다행히 뭐 아주 메가 히트를 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서울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올해가 3년 차라고 3년 차입니다. 하던데 예, 예. 어떤 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인플루언서들을 예. 중심으로 하는 축제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예. 세계 최초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아이디어를 낼 때 저한테는 어떤 요구들이 많아요. 기자분들도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민간인들도 이제 한국도 미국의 CES 같은 네. 우리가 IT 강국이니까 어. 그런 IT 박람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IT 박람회는 너무 많이 해요. 곳곳에서. 네. 그리고 그 IT 박람회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예요. 그 흐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네. 남들 다 잘하고 있는 거 또 해서 보여요.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인플루언서들 박람회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인플루언서라고 보지 마시고 네. 지금은 어떠냐면은 제가 그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이제 하시는데 1인 미디어예요, 그들은. 1인 미디어 시대.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1인 미디어의 성질을 아무도 주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서울이 전 세계 1인 미디어의 성질을 주장하고 해마다 연말마다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서울에 온다면 네.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CNN, BBC, NHK 다 불러 모으는 것보다 네. 훨씬 더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아주 적중을 해서 네. 서울콘이 해마다 계속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뭐 좀 더 예.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거나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게 업력이 쌓이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좋을 거야라고 했던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조금 미진한 것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또 새롭게 기획해보는 것도 있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요. 서울콘 안에는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프로그램이 개별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컨퍼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작년부터 첫 해에는 뻔히 알면서도 너무 준비할 게 많아서 신경을 못 썼는데 그렇게 온 전 세계에서 온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의 서울의 제품들을 조금이라도 홍보해 준다면 좋을 거잖아요. 이왕 왔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커머스를 조금 더 많이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년 차, 2년 차 때까지는 사람들이 챌린지 많이 받았어요. 그게 될까? 그런데 1년 차, 2년 차 지나면서 이게 확실히 된다는 걸 아니까 아류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생겼고 K 뷰티 부스터 같은 경우는 대기업 제품을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다 빼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로만 했는데 작년에 왜 이게 연말 행사인데 작년 연말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아, 예. 안타까운 사고가 무안에 있었죠.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행사에 음악도 나오고 뭐 이렇게 신나는 행사니까 행사를 다 중간에 중지했어요. 그때 국가 애도 기간이었기 국가 애도 때문에. 기간이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스타나 유튜브에 해시태그 달 때 서울콘을 달지 말아주세요. 막 저희가 막 부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그렇게 슬프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선 인플루언서들이 뷰티 부스터 시간에 몰려든 게 거짓말 안 보태고 지하철 신도림역 같았었어요. 신도림역 같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글바글 사람이 어깨가 너무 부들 많았다. 정도로 근데 다 인플루언서들로만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의 성지가 된 거죠. 그것도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7, 8명이 다 외국 사람들이었었고요. 와. 특히 그 결과 그 뷰티 부스터 프로그램은 올해 뉴욕으로 수출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콘 자체를 내년도에는 몽골의 서울콘이라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네요.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남들 안 할 때, 네. 그 흐름이 막 바뀌고 있을 때 남들 안 할 때 그 길목에서 그걸 딱 잡으면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근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예. 겸손하시네요. 하여튼 그 트렌드를 좀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울콘에서 시민들이 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행사들이 시민들이 일단은 사실은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하는 행사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언서 팬미팅도 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세미나도 있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허니제이나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처럼 전 세계 동남아 주로 해서 한 20개국이 모여서 하는 댄스 배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울의 문화 컨텐츠 또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커머스를 즐길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네네. 이렇게 온 인플루언서 중에 큰 뭐 몇천만 뭐 몇백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그 중에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다 커머스를 하지는 않는데 커머스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었는데 우연하게 알리바바하고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DDP라는 이런 곳이 있어라는 것을 DDP의 공간을 저희가 훌륭하게 꾸며놓은 곳이 몇 곳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알리바바가 전 세계 최초로 해외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장소를 DDP를 하기도 와, 했고요.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하니까 알리바바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다른 큰 이커머스들도 우리도 하자 그래갖고 서울콘에서 발생한 예측은 했지만 예. 이렇게 빨리 이런 우연으로 생길지 몰랐던 그 중소기업 매출 확대를 위한 결국 저희는 관광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관광객을 홍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결과들이 결국 중소기업의 매출과 경제 성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저희 서울콘에 그 반쪽짜리 서울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효과를 직접 효과 한 570억, 간접 효과 포함해서 한 1,500억 정도의 예산 대비했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예. 자동차가 잘 팔리는 것도 반도체는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기술이나 제품의 내용, 퀄리티는 기본이지만 그 위에는 특히 B2C 제품은 그 나라 옛날에 미국 제품은 우리 다 무조건 이거 미제야 그러니까 그랬었잖아요. 소비자들을 향하는 사업들은 제품은 네. 무조건 그런 국가나 도시 브랜드가 지금은 어떤 것이냐면 서울이라 그러면 전 세계 50대, 60대는 그렇지 않아요. 네. 10대, 20대들한테는 도쿄 갈래, 서울 갈래, 뉴욕 갈래, 서울 갈래 그랬을 때 옛날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 좀 떨어졌다면 지금은 왜 서울을 가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그러면 더 올라타서 저희의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의 효율적인 페어, 박람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서울경제진흥원이니까 예. 진짜 서울시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서 예. 어떤 일을 하는 그게 이제 걸까? 아까 이 부분을 1번 좀, 질문으로 다시 예, 돌아가는 이제 건데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는 이 일이 부분은 되게 많아요. 서울코는 이제 예, 그 부수적인 서울코는 일이었고. 그런 것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본부별로 하는 일을 보시면 이게 딱 되는데요. 네. 본부별로 마케팅 본부라는 데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 또 해외 중소기업들 전시회 보내는 사업, 또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 지원하기 위한 액티비티 그러면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그 다양한 거를 정말 고민해요. 민간 기업보다 더 고민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거기선 이런 것도 있어요. 틱톡이 동남아시아, 한국에서는 쿠팡이 1위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마존이잖아요. 네. 남미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예요. 근데 한국 제품들이 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에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찾아가서 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 뚫어서 서울의 제품들이 거기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네요. 와닿죠. 예, 얼마 전에 어떤 일을 이런 하는 일도 건지. 있었어요. 동남아, 한국에서는 틱톡 샵이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네. 동남아에서는 원래 동남아의 쿠팡 같은 그런 거는 1위가 수업이었고 2위가 라자다였어요. 근데 3, 4년 만에 틱톡 샵이 2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네. 틱톡 샵에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품을 팔라 그러면 미국에도 틱톡 샵이 뭐 무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틱톡을 계속 미국의 젊은 애들이 너무 틱톡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제 위기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거기서 틱톡 샵에서 물건을 팔라 그러면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동남아에서 서울의 제품을 팔려면 동남아의 현지 제품을 현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틱톡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크로스보더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랑 같이 하는 상품들은 현지 법인 만들지 않고 해외에서 미국과 동남아에서 직접 틱톡샵에서 팔 수 있는 일을 마케팅 본부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공기관이 하는 틀에 박힌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하고는 저희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해도 완전히 결이 달리하고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 더 앞서서 리드하는 역할을 해내는 조직이다. 라는 게 이제 마케팅 본부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는 중소기업 창업, 즉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니까 네네.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의 가장 고유의 미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 내 곳곳에 저희가 건물들을 가지고 서울시가 건물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의 벤처기업들을 마포에, 성수에, 동작에 한 450개의 벤처기업을 저희가 입주를 시켜서 네.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서울 창업 허브. 창업 허브를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네.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 그냥 단순하게 입주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또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해요. 펀드 오브 펀드예요. 아시는 모태펀드만 모태펀드가 제일 크고 저희도 네. 모태펀드 기능이 있어서 예. 벤처 캐피탈 펀드에 돈을 주고 있어요. 투자까지 이제 벤처 캐피탈 펀드에. 펀드에. 그리고 직접 투자는 아주 조그맣니다만 주로 펀드 오브 펀드를 하니까 벤처 예. 캐피탈들하고 관계가 다 좋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성해놓은 펀드가 6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입주한 벤처 기업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비덥도 만들고 와. 그리고 이 벤처 기업들을 해외 20개 도시에 POC라는 걸 보내요. 네. 이 제품과 이 서비스가 해외에서 정말 먹힐까? 근데 이 기업들이 해외로 직접 가면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이름으로 그 각 나라에 있는 기관들이나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의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수요 한번 받아볼래라고 해서 저희가 20개국 대도시의 그런 걸 POC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갈 전 세계로 수 있게 기업들 나가게 해줘. 3개월, 6개월 해주시는 예, 그 하는 일도 하고요. 예. 또 R&D 지원도 해요. 그래서 기술 개발하려면 중앙정부 R&D는 되게 금액이 커요. 뭐 네. 10억, 20억, 30억. 저희가 예산은 작으니까 그거보다 크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하고 저희는 바로 상용화 중심으로. 네. 중앙정부는 기초기술 중심이 조금 더 밸류업을 하다면 저희는 상용화 중심으로 이 R&D 자금도 지원하고요. 또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은 뷰티, 패션, 컨텐츠거든요. 그다음에 문화. 결국에. 컨텐츠와 관련된 본부 따로 있어서 그거는 애니메이션 웹툰서부터 뭐 영화, 드라마 후반 작업까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전 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원 방법,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네. 설명이 길었습니다. 정말 한 번에 쭉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서울경제진흥원의 A부터 Z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제 한번 딱 들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구나. 예, 좀 그래서 이렇게 서울의 와닿는 것 중소기업을 같아요. 위해서 예.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그러니까 예. 서울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의 창업부터 또 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끌어 나갈 기술 개발 또 판로, 진출까지 예. 여러 보육. 예. 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습니다. 예. 돌봐주는 예. 이 창업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가 글로벌 공공부문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씁니다. 네. 아, 그래서일까요? 2025년에 스타트업 지노미 발표한 예. 자료가 있는데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예. 서울이 예.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의미는 제가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의미가 큰 거예요? 아니, 하여튼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위권 바깥이었거든요. 근데 톱10에도 안 들었었던 거예요? 톱10은 못 들었죠. 20위권 밖이었다고요? 20위권 바깥이었는데 예. 계속 해마다 올라가서 작년에 9위 했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제낀 저희 밑에 있는 도시가 뭐 상해, 싱가포르, 도쿄가 저희 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앞에 그 있는 도시들도 대단한 도시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이 경우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그 네거티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다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사회 규제 체제, 법규 체제를 갖고 있어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뭐 그런데 우리는 포지티브 시스템이어서 하라는 것만 하는 법규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왜 옛날에 뭐 몇 년 전까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아니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한국에 들여와서 우버처럼 네.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7개가 불법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8위에 올라간 거는 정말 기적적인 거고 그만큼 서울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고 네. 이제 뭐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게 1, 2년은 안 되더라고요. 사실 해봤더니 한 3년, 4년 지나니까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서너 개 받던 상들을 네. 뭐 20개를 넘게 대회 수상을 하는 그게 한 3년, 4년 지나니까 성과가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서울경제진흥원이 R&D 사업 관련해서도 예, 하고 예, 있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선정된 R&D 과제를 대상으로 예. 연구지표 진단 프로그램을 이제 완료했다고 예. 들었어요. 예, 예. 이 말은 그러니까 그냥 선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실제로 창업을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어려우시죠? 이것까지 또 검증한다는 얘기인가요? 질문도 어려우실 네, 거예요. 제가 확 해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네. 그냥 생각하면 모든 얘기를 하여튼 쉽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중앙정부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도 그렇고 스타트업들한테 기술기업들한테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라고 R&D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돈이 잘못 쓰이면 안 되잖아요. 맨날 그렇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공공기관. 그 돈을 뭐 횡령했다, 그걸로 밥 사 네. 먹었다, 뭐.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기술 개발이 나중에 성과 측정과 적합한 기술 개발인지, 성과 측정을 뭘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기술 개발이 어떻게 활용도를 갖게 되는지 사전적으로 선정되는 단계부터 적합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치를 같이 해나간다면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직 그렇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R&D 분야가 정말 다양하잖아. 바이오, 뭐 IT, 바이오 안에서 의료도 있고, 뭐 네. 바이오 마커도 있을 수 있고, 뭐 IT 중에서 IT 하드웨어, 뭐 AI 같은 소프트웨어, 뭐 너무 기술의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걸 저희가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뭐 KCL이라든가 KTL이라든가 이렇게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관들하고 저희랑 머리를 맞대고 네. 이렇게 선정되려는 기업들, 선정된 기업들의 성과 목표 지표 자체를 저희가 사전으로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듈화가 되고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성과 목표라든가 지원 자금의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더 표준화가 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거를 지금 성공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점차 고도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제 대표가 되시면서 정말 서울경제진흥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2026년도에는 이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각오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여기서 목표를 또 말하면 직원들이 또 이럴 수 있어서 아니 얼마나 큰 목표를 가지고 계시길래? 아니 근데 그동안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산업단지 내에 많은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잖아요. 예. 지식산업센터에도 있고 네. 뭐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제일 애로를 겪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네. 자금, 언제나 어느 시절이나 조사해 보면 자금이에요. 네. 두 번째는 옛날에 자금이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인력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20대 애들은 네. 급여 조금 낮아도 강남역이나 압구정동이나 홍대에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산업단지 내에 막 그렇게 구성해놓고 막 거기 중소기업 들어가 있으면 이해되시죠? 야. 그러면 이 산업단지에 대한 마침 법규가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산업단지 관리법이 바뀌기도 했고 이 산업단지에 만약에 문화의 축이 들어가 준다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또 채용이라든가 인력들이 또 젊은이들이 모일 수 훨씬 있겠네. 더 판교의 젊은이들 모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서울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조금 다른 기존의 산업단지하고는 다른 네.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예. 26년도에 이런 일들을 지금 좀 벌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사업 계획 보고는 따로 한번 또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싶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은 더 많은 창업가들, 기업가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